3만 명도 되는 교민이 2,800개의 한인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. 와. 또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거느리는 근로자가 한 200만. 굉장하네요. 이제 상당히 그 후진국이었는데 네. 지금은 네덜란드에 350년 지배, 그 이후에 일본이 3년 반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개발이 덜 됐을 거예요.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거는 선대의 선진 노동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이 있는 게 옛날부터 짧았다는 거지. 우리가 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 거기는 토요일 아예 근무 안 하는 그게 뭐 몇십 년 차이가 나고요. 한국의 핸드폰이 들어온 소위 그 보편화되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더 훨씬 더 먼저 들어왔어요. 메가급 그 플랜트 사업은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네. 제가 그 사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 좀 잘 나갔던 사람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이에요? 정말 돌아가자니까 이혼하고 거기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죠. 그런 사람은 이혼을 해? 저 주위에도 있어요. 그 인도네시아에 남편하고 같이 와서 직장을 구한 거야. 직장을 구했더니 되게 이제 여행사나 이런 데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 갈래 뭐 이혼하자고 뭐 어떻게 가겠지 뭐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. 그러면 이거 우리 당분간 따로 쓰러 사자 하는 데서 합의가 되면은 살 거고 아니야 나 여기 있을 거야 나 절대 못 가 하면은 이혼하고 그런 케이스.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. 충분히 이 소위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다. 한국 가서보다는 훨씬 뭐 쉽게 판단합니다. 랭귀지는 아사 인도네시아라고요. 근데 인도네시아는 언어가 없었던 나라예요. 말레이시아의 말을 가져와서 아사 인도네시아라는 말로 이제 국어화했고요. 회장님도 말레이시아 말을 다 알아요? 물론이죠. 오, 사무국장님도? 이거 뭐죠? 인도네시아 인디아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. 영어로 인도네시아 살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계약서가 다 영어로 돼. 알겠습니다. 옛날에 이제 공무원 대사관 이 주재원들이 인도네시아로 발령이 나면은 예. 싫어했다는 거지. 왜? 근데 와서 보니까 뭔 상관은? 이게 아니야 이게. 17,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. 그 중에 수마트라, 보르네오, 자바, 뉴기니 이 4개의 섬이 대표적이며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. 이곳으로 진출하여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회장님과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뷰 좋은데요? 자,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인도네시아에 34년간 살고 있는 몇 년 정민식입니다. 한국은 1년에 한 4-5번 옵니다. 비즈니스 때문에? 예, 비즈니스 때문에. 어떤 비즈니스 하세요? 인도네시아에서? 제 엔지니어링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. 소위 말해서 발전소 전문가. 와우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의 큰 섬, 수마트라, 자바, 갈리만탄, 슬라웨시, 파푸아 이런 데 이제 발전소를 건설했었고요. 회사 그만두고 인도네시아 가서 건설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발전 분야 내지는 석유화학 프로젝트, 시공 분야의 그 빼떼 파워텍 대표입니다. 대단하십니다.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 큰 영향력이 있으신 분일 것 같아요. 그죠? 항공회의소 뭐 부회장, 건설협의회 회장을 한국하고 관계는 한국의 그 해외건설 협회 인도네시아 자문위원이기도 했고 민주평통 동남아 협의회장 18년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개최될 때 대한민국 그 장애인 체육회 예, 그 남북 교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패럴 게임 2018년 패럴 게임 아시안 패럴 게임의 단장으로 임명되어서 제가 그 우리 선수단을 이끌었고요. 남북 이제 그 소위 단일팀 단일팀을 운영을 했었고. 예,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인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. 그죠? 사실 뭐 이력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내 단체장을 다 거쳤고 또 나아가서 그 대한민국 선수단장이란 직책은 사실 교민 재동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선수단의 협력할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소화할 수 있는
또 나아가서는 이제 그 APG 이제 회장인 이라는 분인데 바로 찾아가서 뭐 대화를 하고. 아니 사무총장님, 예.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우리 회장님이 걸어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? 그렇죠. 아,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한인회 산증인. 수습회장을 하면서 그럼 한인회에 한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? 인도네시아? 2011년도 아마 13년까지는 한 5만 5천. 오,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조코이 대통령의 외국인 그 소위 기업 관리 차원에서 이제 비자 문제 이런 게 아니겠어요? 우리가 제동부라는 거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하면서 지금은 3만 정도 됩니다. 3만 명. 그 3만 명 정도 되는 교민이 이제 2,800개의 그 한인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. 와, 또 2,800개 한인 기업 회사가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거느리는 근로자가 한 200만. 굉장해요. 이제 한인 사회의 그 소위 말해 상공회의소. 예.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가 노동법이나 이런 걸 이제 소위 뭐 옴니버스트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바꿀 때 커버하지 않으면은 한인 고참이 이제 그걸 이제 컴플레인해서 다시 수정 개정하고 뭐 이런 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한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아주 그 인도네시아 그 소위 근로사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그러면 회장님, 그렇게 한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인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공회의소 이제 법률 개정이나 네. 이런 이제 부분이 그 소위 그 옛날에는 이제 암참이라면 그 미국 상공회의소를 말하는 겁니다. 암참이 하던 그 영향력을 네. 한국 그 코참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. 영향력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. 대단합니다. 인도네시아는 경제 수준이 어느 나라랑 비교할 수 있어요? 상당히 그 후진국이었는데 네. 지금은 네덜란드의 350년 지배, 그 이후에 일본이 3년 반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개발이 덜 됐을 거예요. 반면에 어떤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거는 네덜란드의 선진 노동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더 근로시간이 있는 게 옛날부터 짧았다는 거지. 우리가 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 거기는 토요일 아예 근무 안 하는 게 뭐 몇십 년 차이가 나고요.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또 우리보다도 빠른 부분도 있어요. 한국에 핸드폰이 들어온 소위 그 보편화되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더 훨씬 더 먼저 들어왔어요. 오, 정말요? 네. 오. 저는 이제 그걸 왜 느끼냐면 내가 현장 소장할 때 네. 한국에 핸드폰 없었는데 네. 인도네시아 현장에 갔을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, 정말? 그런 이제,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자동차는 이제 도요다가 거의 한 80% 지배를 하고 있고요. 현대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서 이래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이제 몇 번의 그걸 지으려고 했었어요. IMF 전 소위 그 96년도에 기아가 이제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건립하다가 하면서 이제 조금은 있잖아요. 근데 초기에 완제품 그 소위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세피아를 초기 공장 건립할 때까지 소위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공장이 건립되면은 세피아를 띠무르라는 계칭을 해서 띠무르 자동차로 이렇게 그 자동차 이름을 개명을 해서 하는 그런 걸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인도네시아 관료들에 대한 그 부패라면 부패 아니면 코럽션 때문에 그게 성사가 안 됐어요. 성사가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장은 짓고 있는데 공장을 빨리 짓는 데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장을 빨리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소위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당의 금액 있잖아요. 코럽션 금액. 그게 더 소위 집중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뭐 15,000대 이제까지 뭐 들어오면 한 대당 얼마 이래서 코럽션 주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공장은 그 완공이 안 됐고 야 그러지 말고 자동차 5,000대 더 가져와. 그럼 또 대당제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이제 IMF가 버렸고 IMF 이후로 공장이 완공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기아가 진출을 못했어요.
반면에 이제 도요다의 또 그 소위 방해 작전도 심하고, 그 도요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이 3년 반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위 관리 체제라든가 이런 걸 쫙 이래 다 깨뜨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또 독립할 때 뭐 서로 선조권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, 그래서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거의 80%를 지배하는 걸 점차 이제 소위 그 뭐 벤츠라든가 뭐 BMW 외국차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. 포드도 들어와 있고. 근데 이제 지금 전기차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완공해서 전기차 부분에는 현대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을 반면에 지난 그 G20 발리에서 이제 그 행사할 때 현대차가 현대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그 G80 이런 걸 뭐 대량으로 공급을 376대를 무료로 그 각국 정상들이 탈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수행원들이 타는 자동차 그 아이온 이제 전기차 이것도 뭐 거의 한 2,000대 정도 공급을 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를 타고 그 G20가 행사를 한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기아는 이제 그 공장을 진출을 못했다는 거죠. 예. 기아나 현대나 다 같은 그룹이잖아요. 그렇죠. 현대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기아를 흡수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따로 이제 이래 영업 활동이 있는 건 실제로는 뭐 내부적으로 같은 거니까. 나라와 일본하고 매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. 투자를. IMF 때에 그때 그 집계로 된 통계는 한국과 일본이 투자 비율로 따지면은 약 한 200대 1. 근데 점차 한국도 이제 그 소위 포스코 일관제철소 이런 걸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, 발전소도 이제 중부 발전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해서 뭐 1000메가급 발전소 이런 걸 이제 이미 이제 가동 운영하고 있고, 최근에 롯데케미칼 또 그 35억 불 뭐 투자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, 그 엔지니어링이 약 한 53억 불 프로젝트에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또 이래 건립하고 있고,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에 벌어지는 그 메가급 그 플랜트 사업은 대부분이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네, 회장님 35년 인도네시아 사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보다 그곳이 더 편합니까? 많이 편합니다. 고향 같고. 고향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. 어정 이질적이지만은 사업도 이제 이 소위 플랜트 사업이나 건설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지. 그래요. 아직은 그러면 끝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사실 계획입니까? 제가 그 사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 좀 잘 나갔던 사람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만두고 갈 때는 야, 나 65세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 돈을 버린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. 회사라는 거는 내가 그 생각했던 내 목표만 달성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현지인 종업원들도 있고, 건설이라는 거는 그 서비스업이에요. 서비스업은 반드시 이 소위 뭐 우리가 봉사하는 거나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산업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. 산업 봉사니까.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한국 기업이 진출할 때 도움도 주고, 뭐 그게 또 받은 제가 누렸던 대기업에서 누렸던 또 뭐 소위 말해서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가지고 해줄 것 같고요. 또 훌륭하십니다. 반면에 우리 그 애가 또 조인돼 있으니 그렇죠. 뭐 그 쉽게 결정할 큰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. 없는 회사를 뭐 바로 이래 접고 뭐 하는 건 맞지 않다.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빛내고 계신 회장님. 빈대인지 안 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힘냈습니다. 예, 내고 당연히 있고. 얘기를 들어보니까 빛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빛내주기 바랍니다. 네,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